자, 안녕하세요. 부타로드 지금 삼국유사 현재 탑상편 낙산사와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사와 관련된 두 명의 성인 낙산 이대성,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과 정취보살, 관세음보살의 이식자는 의상대사, 그 다음에 정취보살 신앙의 의식자는 범일국사, 이렇게 두 가지 층위와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부록으로 낙산사 관세음보살의 영엄담이 기록이 돼 있고, 그게 이제 조신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조신의 꿈, 그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자체가 낙산사예요. 그래서 낙산사의 영엄한 이야기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널리 회자됐던, 그리고 내용 자체도 딱 봐도 조금 재밌죠. 이게 사랑과 전쟁 생각하시면 딱 될 정도의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승려가 태수의 딸을 짝사랑해서 잘 됐냐? 결국은 박터지게 싸우다 깨졌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고소한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아유, 이게 진짜 해피엔딩이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해피엔딩. 그렇게 그게 이제 조신의 꿈 이야기고, 조신의 꿈 이전에도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장자의 호전몽이라든지 이제 노생 이야기, 한단지몽이라고 알려진 그 이야기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잠깐 앞부분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왜 관세음보살과 정취신앙이 결합되느냐. 처음에는 관세음보살이 해상신앙으로서, 그러니까 바다의 안전을 이렇게 커버해주는 그런 신앙자로서, 바다의 수호자, 해상 실크로드가 열리면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육상 실크로드를 대체하는 해상 실크로드가 점점 강력해지고, 바다가 아무튼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육상이나 항공으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해상 패권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아무튼 바다라고 하는 거는 물동량으로만 따지면 바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전에 그 수에즈운하 막혔을 때 보면 배가 그냥 막 운동장만한 그것도 엄청나게 큰 운동장이 몇 개가 들어가는 이런 물류 수송선들이 움직이는데, 그걸 육상이나 항공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그건 뭐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해상 실크로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실크로드는 이제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거기서 이제 배가 커지고 거기에 물류가 많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 가라앉으면 이제 베니스 상인 같은 우려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선주 입장에서도 내가 직접 간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배를 뭐 몇십 개를 내가 계속 돌리고 있어. 내가 해운업을 하고 있는 거야. 요즘으로 치면. 그러면 배 하나가 저쪽에 폭풍 맞아가지고 가라앉았어요. 야, 그 손실이, 컨테이너 다 내려가지고 빈 배면 그나마 배값만 물어주면 되는데, 그 손 타격을 받으면 되는데 컨테이너가 다 실려 있는 상황이야. 야, 그러면 깝깝하죠. 아니, 지금도 계속 그런 게 일어나요. 그래서 태풍 같은 거 부르면 잘못 묶으면 컨테이너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다에서 그거는 죽는 놈이 임자래. 진짜야. 국제법에 그렇게 돼 있대.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많대, 그 유실이. 컨테이너 유실이 많대. 그래서 일 없으신 분들은 태평양에 가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거 있었는데, 뭐 태풍 사라 이러면 뭐 돼지가 떠내려와요, 뭐 이런 거 있었거든. 한강으로 돼지가 떠내려와요.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컨테이너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지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바다와 관련된 어떤 수호자로서의 관세음보살님이 주가가 이제 막 딱 떡상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나중에 내수 신을 만들지. 그 이제 북송 시대 때 그게 이제 마조라고 하는 여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나이팅게일 같이 바다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 줬었던 사람,
도와줬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신격화되면서 중국이나 일본은 그 풍속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위대한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버리죠.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바다신앙과 관련해서 처음에 유행한 거는 관세음보살, 그래서 보타락가산이 되고, 그 다음에 내수, 이제 그 시장이 커지니까 내수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마조라고 하는 그런 신격이에요. 여성 신격. 그렇게. 그리고 그거는 마조가 송나라 때 북송 사람이니까, 송나라 때 사람이니까 관세음보살은 당나라 때 지금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보타락가 신앙이.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있다가 송나라 때 약간 패턴이 바뀌면서 뭔가 흐름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해 보는 정도. 그 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신앙이 비대해지면서 정취보살과 연결된다더라. 확대. 이제 커지면 점점 영역이 넓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살이 붙어요. 그래서 두 신앙이 합쳐지는 거고, 화엄경에 보면 입법계품에 53선지식이 나오는데, 그중에 28번째가 관세음보살 보타락가산에 계시는, 남인도 보타락가산에 계시는 관세음보살, 그리고 29번째가 이제 정취보살, 무이행보살이라고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취보살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 정취보살 나오는 대목이 이렇게 해서 묶이는 거라더라. 그래서 이게 저것도 낙산사의 영향. 그리고 실제로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관세음보살하고 정취보살을 동시에 모시는 기록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신앙 패턴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정취보살은 어디에 사냐면 금강산에 산다고 나와요. 금강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구절이거든요. 금강산에 있다가 보타락가산으로 왔대. 그래서 선제동자는 날로 먹었다. 안 가도 됐다. 그런 걸 보고 이제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다. 굉장히 좀 재밌는 상황인데, 왜 하필 금강산이냐? 이 금강산 또 알아둬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 위쪽으로 고성 금강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는데, 금강산이 좋은 뜻 아닙니다. 예, 지옥입니다. 지옥을 감싸고 있는 산이 금강산이에요. 금강산. 그러니까 가운데에 수미산이 있고, 이게 둘, 셋, 넷, 쭉쭉쭉 해서 9번째 산이 있어요. 9번째 산이 제일 맨 마지막 산이야. 요 산이 옛날에는 두 겹이었고, 기원 전후가 되면 한 겹으로 바뀌어요. 한 겹으로. 요 사이에 원래 지옥이 있어요. 근데 지옥이 불도 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엉간한 재질로 놔두면 다 녹는데, 그래서 저게 금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질로 봤을 때는 금강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단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태로 봤을 때는 윤희산이라 그래. 테두리산. 윤희라고 하는 건 테두리라는 뜻이거든요. 동그랗게 테두리를 둘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옥 쪽에 있다가, 그러니까 지옥 맨 바깥쪽, 우주에 어떻게 보면 맨 바깥쪽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금강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 요인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단하다는 요소로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것은 나쁜 쪽으로 쓰는 용례가 있고, 금강반야경 아니면 뭐 금강경 하듯이 이렇게 긍정적 요소로, 이럴 때는 번뇌를 깨부시는 이라는 거예요. 그런 요소로 쓰이는 거고, 저렇게 이제 지옥과 연결했을 때는 지옥도 견뎌내는 최강의 금속,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옥 쪽 진료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이제 정취신앙이 좀 유행을 하면 아무래도 금강산 얘기도 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근처에서 금강산 얘기들이 돌다가 고성 금강산으로 붙는 게 아닌가. 금강산의 원래 이름은 개골산이에요. 개골산. 그래서 금강산은 나중에 고려 저 때 붙는 거예요. 고려 중기 원간섭기 때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거는 최해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고려 문신이었던 최해 기록에 저거 원래 금강산이라고 안 했는데 갑자기
불교도들이 금강산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약을 팔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동국여지승남이나 이런 데 보면 그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구나.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개골산, 풍악산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사계절에서 그래서 복례산 이렇게 금강산까지 4개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강산이 그 중에서 대표 이름 명칭이거든요. 알고 보면 얘가 붙은 거예요. 얘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붙었는데 대장이 됐다. 굉장히 재밌지. 마치 우리나라 보군과 마찬가지다. 정멸보군과 마찬가지다. 원래는 오대산하고 통도사가 2개가 있다가 조선 후기에 이제 정암사하고 법흥사가 들어오고 최근 들어서 봉정암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봉정암이 대장인 것 같더라. 가장 유명세를 떨치 이게 뭔가 싶은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게 참 좀 그래. 그러니까는 뭐 파사현정해서 어느 순간에는 정의가 드러난다 이러는데 알고 보면 안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 생에 드러나는가 봐. 금생에는 아니고 다음 생에. 그러니까 뭐 참고 네가 덕을 쌓으면 다 알아줄 거야. 욕만 바가지로 먹고 욕만 바가지로 먹고 참은 게 무슨 의미로 해석되냐면 지가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겠지 이렇게 해석되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정취보살과 관세음보살의 연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취신앙으로의 관세음보살 신앙이 점점 더 확대됐다. 확장성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 정취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끝났고 조신 이야기. 조신의 꿈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달사라고 하는 아마 경주 쪽에 있었던 절이었던 것 같아요. 세달사의 장원이 땅이 명주에 있었대. 명주. 그러니까는 저 강릉 쪽에 있었대. 양양 이런 데가 전부 다 그 명주군에 속하는 거예요. 명주 쪽에. 명주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장원이 있었대, 땅이.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절이 교구가 있고, 그러니까 전라도에는 전라도 교구가 있고 경상도에는 경상도 교구가 있고 이러는데 경상도 스님, 예를 들어서 해인사 스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충청도에 가 살게 됐어. 그래서 거기서 절을 하나 자기가 만들었어. 그러면 해인사에 등록을 한다고. 그 근처에 뭐 마곡사에 등록을 하고 그게 아니고 그 동네 교구에 등록을 하는 내가 해인사 스님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좀 귀족이면 예를 들어서 귀족이면 경주를 오락가락 한다고. 자기 본토가 원래 경주였을 수도 있고 본향이 경주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방 장관으로 부임받아서 오고 뭐 이러면 내가 명주에 땅이 있긴 한데 죽을 때는 내 다니는 절에다가 일부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주고 그거는 뭐 이쪽에 저렇게 떨어주고 나 많다니까. 응? 많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중에 한 5% 정도 아니면 뭐 10%는 내 기도를 위해서 내 죽고 난 뒤에 내 저승복을 위해서 내가 그쪽에다가 시주를 하겠다. 그러면 그게 작으면 뭐 대토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데 크면 관리인이 내려오는 거죠. 이제 그 절에서 파견 관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거리 장원이라는 게 가능하다니까. 원거리 장원이. 예. 그래서 세달사의 조신이라고 하는 승려가 저 명주에 이제 그 장원 관리인으로 가게 된 거지. 저런 거 되게 좋은 거다. 저게 이제 약간 뒷돈 받고 이렇게 약간 비리의 온상이야. 저 비리의 온상이야. 저런 거 굉장히 좋은 자리야. 이게 딱 보면. 그런데 별로 할 일이 없지. 그래서 명주에 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사투리 옛날에 쓸 때니까 말도 다르고 재미도 없고 그냥 관리직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주 태수 김운의 딸이 이게 절에 한번 뭐 이렇게 왔는가 봐. 아니? 이러면서 시작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김운이 누구냐면 명주군왕 김주원이라고 거기 북천에 물길이 막혀서 예전에 했었어요.
신라 그 저 뭐야 왕이 다툼에서 밀려서 명주로 도망가서 거기서 왕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김종기 그 아들이 김종기고 김정여고, 여기 김량이 본가닥이고, 그 다음에 김은이 이게 반개 계열이에요. 근데 그 김은이 태수를 하고 있었고 그 태수의 딸이에요. 그럼 괜찮죠. 지방 호족으로서 상당히 괜찮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낙산사 딸에게 반했는데 낙산사 관세음 보살에게 기도를 저걸 어떻게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내용도 좀 웃긴데 그거를 그냥 혼자 가만히 그러고 있든지 그거를 굳이 그게 기도 대상인가? 관세음 보살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에라이씨 이렇게 나오는 좀 그런 건데 지금 근데 그거를 몇 년을 했는가 봐. 의지의 한국인이야. 근데 몇 년을 했는데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가 어설퍼요. 아니 걔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본 적도 없는 거니까 한 번 보고 그냥 반해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스토리로 보면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걔가 어떻게 됐고 뭘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혼자서 금사빠야.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사람이 순진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 김은 딸은 그 몇 년 사이에 시집을 가서 경기가 끝났어요. 근데 시집 간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집 간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원망이 왜 안 들어주느냐 이렇게 이제 원망. 이게 무슨 혼자 참 근데 행동하는 걸 보면 모태솔로인 같다 싶은 생각이 들지. 정보도 없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그렇게 해서 그 원망을 하다가 관세음 보살에게 기도하고 원망하다가 잠들었대. 거기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조신의 꿈이. 그냥 법당에서 하다가 에이씨 짜증 내가지고 이렇게 자는 거야.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법당 문 여는 소리가 나고 그 김은의 딸이 들어왔대. 그래서 내가 원래 너한테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도망 나왔다. 나랑 같이 가서 살자. 그랬더니 이거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래서 이게 내용 자체가 좀 보면 아구가 그렇게 잘 맞진 않아. 이렇게 약간 분석적으로 보면 스토리는 대충 알겠는데 잘 맞진 않아. 그래서 거기서 도망가서 40년을 살면서 5자녀를 낳았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쟤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은 딸이 결혼할 정도 나이면 20살 이전, 귀족은 예전에 그냥 정략 결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20살 이전. 그리고 몇 년 좀 흘렀다 그러니까 약 한 20살 정도 됐다. 18에서 한 20 정도가 됐을 거고. 그리고 한 40년 살았으면 50대 후반에서 60 정도. 아니 그냥 추정. 그러면 조신도 뭐 그 비슷한 또래 정도가 안 되겠어요? 한 20살 연상 뭐 이러지는 않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대. 그러면 이때쯤에 벌써 40여 년 살았을 때 50대 말에서 60이에요. 그냥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게 형편이 점점 안 좋아져 가지고 10년간 유리걸식을 했대. 이러면 진짜 살기는 오래 살았구나. 오래 살았구나. 그러다가 첫째 애가 굶어 죽어요. 기근을 만나서.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첫째 애가 15살이라고 나와. 첫째가 한 55이 되거나 65 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첫째가 15이래. 그렇게 해서 첫째가 죽었대. 그래서 땅에다가 파묻었대. 굶어 죽었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딸애가 첫째가 15인데 남자였는데 죽었고. 그러니까 스토리상 그거에 더 비극으로 만들기 위한 스토리 같아.
오래 살아서 정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사이면 사실 저 사람들이 한 60 정도 됐으면 자식들도 한 40이면 벌써 다 이게 다 분가가 돼야지 결혼하고 옛날 사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20살 이전에 다 가던 시절인데,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산다는 설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중첩돼서 나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비극을 강조하기 위한 스토리의 각색이다라고 보면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다가 첫째는 15살에 죽어서 묻었고, 굶어 죽었고, 그리고 딸애가 그 동냥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밥을 얻으러 갔다가 개한테 물려가지고 또 C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간호를 해주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뭐 그 간호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부인이 그러더래. 좋아가지고 우리가 눈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50년을 살았는데 지금 남은 거는 그지꼴이 됐고 서로 혹만 붙어서 혹이 지금 넷인데 자식이 지금 15세 이하가 지금 넷인 거예요. 그리고 한 놈은 개한테 물려가지고 이제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게 떼거리로 다니면 우리가 6명이 다니면 밥 얻어먹기만 더 힘드니까 둘씩 데리고 헤어집시다.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까 마누라가 당신은 북쪽으로 가세요. 난 남쪽으로 내려갈 테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조신이 좋아하더래. 야, 나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황혼 이혼에 대한 노인 빈곤과 황혼 이혼이라는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나이 먹으면 나중에 숨소리도 듣기 싫다. 야, 그거 너무 밥 먹는데 자꾸 쩝쩝거리고 먹지 마라. 쩝쩝거리고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자고 있는데 자꾸 숨소리 키우지 마라. 그런 것도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저 때 60에서 70 정도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한 90, 100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설정으로 보면. 그러니까 헤어지자 하니까 더 좋더래. 야, 참.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서로 침이 된 거죠. 서로 짐이 된 거지. 그래서 찢어져 가지고 탁 하니까 이게 재밌다. 찢어져서 결국은 그렇게 가다가 깼는데 호롱불이 아직도 법당 안에 호롱불이 타고 있더래. 그래서 시간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머리카락이 다 샜대. 하얗게. 네, 하얗게 샜대. 머리 충격받아서 샌다.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타지말 뭄타지말 죽었을 때 샤자한이 머리가 하루 만에 샜다라는 기록, 그런 걸 읽으면서 제가 저게 가능한가? 뭐 얼굴이 하루 만에 한 수척해졌다. 하루 만에 막 확 늙은 것 같다. 이거는 가능한데 내 몸 밖으로 벌써 나간 게 어떻게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거죠. 그리고 원래 인간이 백발이라는 거잖아요. 백발인데 나오면서 까맣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염색돼서 나오는 거고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요게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흰애로 나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저런 것 때문에 좀 찾아봤다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머리카락을 움직일 수는 없잖아. 그리고 거기에는 신경도 없고 자르도 안 아프고. 아프면 우리 같이 삭발하면 난리 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한번 나온 게 색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 손톱 기르는데 그 손톱도 색을 바꿀 수 있느냐? 뭐 이런 비슷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저게 가능한가 막 찾아봤는데
불가능하다는 쪽이 많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특수한 경우에는 저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해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명마는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튀어나간다. 맞기 전에. 예, 똑똑하니까. 그런데 현대 그런 말 키우시는 분들 얘기에 의하면 말은 닿기 전에는 반응하지 않는다가 현대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우수한 놈도 나올 수 있겠지. 우리도 강아지들 이렇게 한참 보다 보면 저 안에 사람이 들었나 싶은 애들이 가끔 있거든. 야, 저거 내 어렸을 때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저게 약간 야루는 듯한 눈빛. 아, 내가 진짜 한번 먹고 살라고 속아준다. 이러면서 뭐 이런 게 있어. 저거 뭐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 그리고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 보면 걔가 말하는 개도 있잖아. 진짜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버튼을 누르면 그래요,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버튼이 있고 물어보면 걔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지.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되게 잘 맞추더라고. 진짜 알아듣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알아듣겠지.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그런 똑똑한 애들이 있잖아. 제가 키운 개들은 한결같이 안저가 안 돼요. 내가 진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저가 안 돼. 나 안저에서 실패하고 개 키우는 걸 포기했다니까. 안저가 안 돼. 가만히 있지를 않아. 내가 이렇게 계속 산만해요. 끊임없이 산만해. 잠시도 정지해 있지 않아.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깨어나게 돼서 머리카락이 새고, 요 새는 거는 그런 기록들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뭐 그런 것도 조금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성, 나 그 생각도 했거든.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서 이상한 생각만 해서 이게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성으로 해서 빨리 자라면서 탈색되는 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전체 머리가 하얘지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성장하고 거기가 흰 게 밀고 올라오는 거지. 스트레스를 너무 급격하게 받아서 올라오는 머리들이 다 세게 올라온다는 거를 하루아침에 샜다라는 표현으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모르겠어. 나도. 그리고 찾아보고 뭐 해도 안 나와. 어떻게 뭐 답이 없어. 그렇게 해서 집착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너무 생생하게 경험을 하니까 그래도 조씨는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교훈을 얻잖아.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해도 그 다음에 또 해요. 또 해요. 그게 사람이야. 한 번 실수했다고 고치면 과증물탄계 뭐 이렇게 해서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 고쳐지면 야 그러면 성인이지. 예. 그런데 조씨는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정토사라는 절을 만들고 신실한 수행자가 됐다라고 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관세음보살이 이적인 거지. 그런데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신라시대 때도 승려들이 자기 재산이 있었구나. 다 그거 아니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처님 당시에도 자기 재산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 있습니다. 그럼 가지고 다녔습니까? 삼위일발인데 어떻게 가지고 다닙니까? 정인이라 그래서 정인이 이성적인 정인이 아니고 깨끗한 사람, 관리인. 예, 관리인에게 맡겨놔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가장 믿을 만한 신도에게 내가 돈이 생기면 그러니까 뭐 재산 가치가 생기면 그 당시에는 화폐는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걸 맡겨놔. 그러다가 그놈이 들고 튀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게 율장에 나와. 똑같아. 이게 세상이라는 게 똑같아. 진짜 재밌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절에서 스님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재산도 없고 이렇게 뭐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옛날에는 다 그랬는데 요즘 스님들이 뭐 주지가 되고 뭐 이러면서 뭐가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 안 그래. 부처님 당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다음에 정인이 들고 튀면 다행인데 있으면서도 시치미 뚝도 있어. 그걸 내가 맡겨놓은 걸 좀 주셔. 언제요? 내가요?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지. 어떤 부자가 차명 관리, 재산을 이제 분산시켜 차명 관리했더니 그거 원래 제 거였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뭔 차명이 이름 못 빌려줬어? 뭔 헛소리야? 이런 거지. 야, 그게 2,500년 전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사는 거는 인간의 행동 패턴은 내가 보기에는 별로 이게 안 바뀌어.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될 거냐 이런 게 율장에 나와. 내가 보기에는 배째라로 끝까지 나오면 못 받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파산 신청이지. 재산 다 빼돌리고 파산 신청하면 돼. 그렇게 해서 마누라한테 빼돌리고 위장 이혼하고 그랬더니 마누라는 또 딴 데로 재혼하고. 이거 막장 개막장. 그래서 정토사를 자기가 창건했다더라. 이 얘기는 뭐냐? 저런 거 혹시 이렇게 장원 관리를 하면서 뒷돈을 받았나라는 그냥 약간의 불손한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재밌지? 쓸데없는 얘기. 그래서 이 해령연에서 첫째 아들 15살 먹은 애를 묻었다 그랬잖아요. 거기를 파보니까 미륵보살이 나왔대. 돌로 된 미륵보살상이 나왔대. 그래서 그걸 또 나중에 모신다는 얘기가 나와. 이 얘기는 뭐냐면 미륵신앙이 언젠가 한번 위기를 겪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신앙 패턴이 바뀌면서 묻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다시 어떤 유행 패턴으로 한번 나오나라는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추. 그리고 이게 당나라 사람이에요. 심기제라고 하는 사람, 750에서 8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심중기라는 책을 보면 719년 일로 이 환단지몽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시험에서 낙방을 했대. 이거 진짜 그지 같은 거예요. 조선에서도 한번 낙방하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 왜? 집에까지 진짜 코 빠뜨리면서 갈 생각해봐. 내가 경상도 선비인데 서울까지 와가지고 낙방하고 그 가면 그렇게 가다 보면 여우가 변신한 여자도 만나고 뱀 뭐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해볼 거다라고 생각하는 힘들더라도 올라가는 길하고 떨어져서 내려가는 길은 중국은 땅이 넓잖아. 그거 가려고 그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지. 그래서 주막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노생이라는 사람이 주막에서 한단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조나라의 수도예요. 옛날의 조나라 수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당나라로 말하면 수도는 아닌데 그 지역의 거점 도시. 북쪽에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가 그 삼진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단과 관련해서는 한단지보라고 거기 또 걸음걸이가 더 맵시 있는 걸음걸이가 있다는 그 사자성어가 있어. 그래서 한단 사람들의 이렇게 걸음걸이가 워킹이 아주 멋있대.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그 걸음걸이 따라 하려다가 지 걸음걸이까지도 잃어버리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판이 됐다더라. 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 그래서 이 한단의 주막에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푸념을 하고 있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주막이니까 같이 앉는 사람이 저 도사 여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신세한탄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이러면서 뭐 왕은 못 돼도 뭐 쉽게 말해서 재상 정도까지 이렇게 돼서 쫙 이렇게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래요? 이러면서 저 여웅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갑자기 약 먹어가지고 이제 졸리기 시작한 거지.
요즘 같으면 그렇게 졸리면 이제 장기 적출 사건이 벌어지는데 저때 여홍이 청자 베개를 탁, 이 기가 막힌 기록이에요. 왜? 아, 청자가 유행하고 있었구나. 청자가 유행을 하네. 청자 베개를 딱 주니까 약간 목침과거든요. 그 옥베개도 있고 이게 지금도 유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베개를 이렇게 졸려 자니까 이제 꿈이 꿔져서 자기가 계속 과거에 합격하고 급제를 하면서 쭉 승진해서 이제 재산까지 올라가고 자식들도 많이 두고 80까지 살다가 죽었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장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돌연 깨어나게 됐는데 그 전에 조밥을 찌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그 조밥이 아직 익지 않았다더라.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 일생을 보냈다라고 하는 게 한단지몽이에요. 한단지몽.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유행하던 어떠한 것들이 좀 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삼국유사에도 맨 뒤에 조밥이 있기도 전에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한단지몽을 보고 그것과 대비시켜서 어떻게 보면 조신의 꿈과 한단지몽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로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일장춘몽이야. 일장춘몽이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별 볼 일이 없어. 결국은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야. 결국은 놓고 갈 것이고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야. 그 무너지는 거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어. 라는 교훈을 주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낙산 이대성, 관음정취, 조신 한 3시간에 걸쳐서 한 것 같은데 얘기 자체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어산부령, 만어사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